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6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9일, 이후의 흑력으로는 2024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이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우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월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희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고 하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목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나무, 즉 소나무, 전나무, 이러한 큰 나무가 되겠고요. 이런 간목이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아주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성목이 아니라 간목이 또 을목과 같이 생목,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우선해서 쓰기보다는 병화와 계수로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5월의 특징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되겠죠. 목이 수가 없는데 화가 왕하면 목분비해가 되거나 또는 화다 목분돼서 나무가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하고 또 기후 자체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화는 제왕지로서 매우 왕하지만은 목은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60대, 70대 정도 해서 매우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죠. 조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줘야 된다.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정편리를 나눠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했죠. 임수는 어떤 수 큰 물이긴 하지만 얘네는 강호수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호수는 내가 물을 길러다가 쓰는 것이고, 우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얻으면 또 한 가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 4월의 수, 5월의 수 모두 수가 약하기 때문에 딸랑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 경금 또는 뭐 개수 신금 또는 임수 경금, 임수 신금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이 임수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신금 수를 생하기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수를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전체 8글자의 틀이 어떠한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나 격국이나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월지에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점을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그래서 오화는 어떠나? 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 양목이 음화를 받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인 간목이 월지에 있는 오화를 생한다. 일간은 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생하는 겁니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는 우리가 육친으로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참고해야 될 개념, 생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아자는 나를 생하는 것이고,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이다. 생아자,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가 생하는 식상은 뭡니까? 나의 자식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육친을 논할 때 식상을 여자는 자식으로 봅니다. 남자는 이제 관성을 자식으로 보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남녀 불문하고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남녀 나눠서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보고 여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를 봅니다. 남자는 관성이 자식으로 보고요, 여자는 식상을 자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식상은 자식으로 보지만 나의 부하 직원으로도 볼 수 있겠고, 나의 아랫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표출하고 내가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이렇게 세력 있는 사람들이 창의력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좀 새로운 안목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특히나 상관격들,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관격은 좀 기가 세고 드세고 좀 공격적인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상관격들이 사주국세를 잘 갖추면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식신격도 마찬가지로 머리 좋고 세상 보는 식견이 역시나 남다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목이 음화인 오화를 받기 때문에 어떤 격?
그렇습니다. 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5월은 화왕절이죠. 상관이 굉장히 왕한 반면에 5월은 목은 여기가 병사지가 되죠. 그러면 목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진상관 격이라고 합니다. 진자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으로 보고요. 참고사항으로 가상관 격도 있는데 가상관 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상관 격인데 일간이 목이고 상관이 화이니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목화진상관 격이다라고 하고, 일단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설기태과하다 또는 설기과다한 구조가 된다. 쉽게 말하면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 상관격들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해야 된다. 상관패인해서 상관패인 격을 갖춰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독 한 가지만 어떤 상관격 금수진상 관격은 인성보다는 비경겁제를 얻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일간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그 다음에 수목상관 등등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하는 말씀을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좀 고급진 이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명리의 소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공부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이 설명을 하면 뭔 소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2, 3년 정도 좀 깊이 있게 한 사람들 정도 돼야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론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화진상관격에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화왕하면 목은 화왕 목분이 된다 그러죠. 목분 또는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나무가 어떻게 된다?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성인 뭘 얻어야 된다? 수를 얻어서 목을 생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간목, 을목, 무토기토가 좋아하는 수는 임수라기보다는 개수를 좋아합니다. 이거 정편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수는 우로수이기 때문에 생육을 위해서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좀 더 좋아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 진상관격에 인성을 얻게 되면 여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상관패인 진상관격에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패인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인성은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하나의 신으로서 일신이익의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상관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한 가지 5월은 화가 너무 왕하다 그랬죠. 화가 너무 왕하면 화왕목분, 목은 불에 타서 날아가는 것이고요. 또 화가 너무 왕하면 화왕하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갈,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이 개수를 쓸 때는 딸랑 개수만 쓰면 안 되고요. 여기 뭘 같이 써야 됩니까? 관성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근데 간목이 친한 관성은 신금보다는 경금을 조금 더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로서 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데, 개수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경금이라고, 물론 경금이 없을 땐 신금을 쓸 수도 있지만은 경금을 쓰는 간목하고 신금을 쓰는 간목하고는 똑같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경금 쓰는 간목이 좀 더 국세가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해 줘야지만 5월의 간목이 뭘 얻을 수 있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뭐라 그랬습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했고요. 진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와 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 중에 있는 개수로서 간목을 생할 수 있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진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뿌리를 얻을 수 있다. 통근도 가능하다. 근데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본 것처럼 뿌리를 튼튼하게 두지는 못한다. 그런데 5월에 진토를 얻으면 어떻습니까? 수를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마르지 않는 그런 장점이다. 수탕기호라고 합니다. 수탕기호가 아니죠. 수탕기호는 물이 많을 때는 호랑이를 타라라고 하는 뜻이고, 화치승용이죠. 화치승용이 되겠습니다. 화가 너무 치열해서 너무너무 뜨겁고 건조할 때는 용을 타라. 탈승자죠. 우리가 승차권 할 때 승자입니다. 승용하면 용을 타라. 그 용이 뭡니까? 진이죠.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감목이 말라 비틀어져서 화왕 목분 비해가 되살 때, 물론 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진토를 얻게 되면 나무가 여기에 뿌리를 둬서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화치승룡이 되겠습니다. 근데 좋은 국세예요, 나쁜 국세? 아니, 뿌리 있는 개수가 있으면 더 좋지, 뭐 진토 하나 가지고 먹고 살겠냐고요. 근데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렇게 진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나 미토와 달라서 이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감목이 진토 하나만 얻어도 마르지 않는다. 요거를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가 없으면 5월에 목분비에 할 것인데, 이 진토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목이 연간에 있는 감목도 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근원인데 천간의 수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요거 경금은 목을 극해주는 역할을 받게 되지 않겠죠. 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에서 가장 핵심 자수를 일지에서 얻었는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좌우충이 되는 것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선생님, 진토가 있으니까 자진 합수에서 좌우충이 구제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자수가 진토로 합하러 가기 전에 좌우충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럼 좌우충이 되면 진하고 합을 할까요? 못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군이 저기 강 건너 있는 우리 아군을 도와주러 가는데 적군한테 공격받은 겁니다. 그럼 도와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 자수 얻은 게 매우 핵심적인 것인데, 좌우충으로 인해서 자수가 상처를 받은 것이 조금 매우 아쉽다. 이렇게 매우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생시에서 요 좌우충을 좀 구제할 수 있는 생시가 있지 않을까,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요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죠. 5월에 수기가 부족한데 요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목을 생할 수 있고, 요 자수는 좌우충이 됩니다. 구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자수하고 5하고 충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충이 되지 않고요. 요 자수하고 얘하고만 충이다. 만약에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화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 일지에 있고 여기에 자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다충이 될 수 있지만, 이건 그래서 제가 위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거는 이렇게는 충이 되지만 얘는 충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 자수는 간목을 생할 수 있지만, 역시나 원국에서 이렇게 충이 있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좌우충은 구제가 되지 않지만 간목이 해에 뿌리를 두면서 해중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을목은 간목한테 썩 좋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 등락계갑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 다음에 을축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축이 뭐가 됩니까? 자축합토가 됐던, 자축합수가 됐던, 자축합토로 보죠. 이거 좌우축이 요거는 구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우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습토거든요. 그래서 자축합이 됨으로 인해서 좌우축이 구제되는 것은 요거는 매우 바람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좌우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화도 좀 약하게 되고 수기도 좀 약하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간목이 인해도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좌우충이 되는 것은 구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병화가 이렇게 추출되어 있으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만약에 갑진년 경우월 갑자 1에 태어난다라고 보면, 남자로 태어날 때는 병인시, 정묘시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충분 구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의 생시라고 보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병인시라고 하면
좌우충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가병인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정묘시보다 좀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진시도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는 자진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이 됩니다. 자진합수가 됨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구제가 되겠죠. 단 수가 필요할 때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은 좌우충을 구제했다라는 점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경오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면은 좌우충 둘 다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좌우충도 이렇게 충도 걱정인데 이렇게까지 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경호시는 빼는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충이 구제가 되지 않죠. 충이 구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근데 뭐 신금이 있어서 뭘 특별히 뭐 해줄 것도 아니고, 미토가 있어서 감목이 위에 뿌려둔다 하더라도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미시 고를 바에는 차라리 병인시, 정묘시를 얻는 것이 차라리 충을 구제할 수 있는 뭐 일축시 이런 게 낫지, 신미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정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니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신자 합이 되죠. 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좌우충은 구제가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계유시도 마찬가지로 남자보다는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 뭐가 있습니까? 을축시, 무진시, 그다음에 임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을축, 무진, 임신이 된다라고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 딸로 태어나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좌우충이 구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